한국 시간 기준 5월 31일 새벽 테슬라 슈퍼차저 공식 계정인 테슬라 차징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 관리국이 단독 제3자 충전 제공자를 선정하며 기존 64개의 슈퍼차저 충전기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는 3년간 이런 상황을 대비해 유료 고속도로 외부에 116개의 충전기를 구축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는 유료 고속도로 관리국의 시장 평균 이상의 조건, 즉 모든 서비스 플라자에 슈퍼차저를 구축하고 화면 달린 단말기를 제공하고 CCS1 유저들을 위한 매직독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으나 유료 도로 관리국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이 결정은 미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유료 고속도로 내 투자를 원하며 이 결정이 번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료 고속도로 외부에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 관리국은 새로운 독점 사업자를 선정했고 기존의 충전기를 64개나 설치해놓고 자리 잡고 있었던 슈퍼차저를 보고 도로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도로 관리국의 요구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줄 의향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말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우리만 독점으로 있게 해달란 것도 아니고 우리 옆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도 좋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테슬라 재무부사장 샌딜 팔라니는 테슬라 차징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비테슬라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외부 투자가 아닌 우리의 자체 비용으로 하드웨어를 구축 및 배포했으며 다른 충전 제공 업체와의 공동 운영 및 경쟁을 지원합니다. 이는 독특한 태도이지만 모든 전기차 운전자 그리고 자연 환경이 승자가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기관이 이를 보고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라며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 관리국의 결정 번복을 호소하였고 테슬라 인공지능 엔지니어인 윤타 차이는 테슬라 NACS와 CCS1의 크기를 비교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며 뉴저지 주정부는 NACS 대신 멍청한 CCS1을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라며 답답해하였습니다. 홀마스 카탈로그는 해당 소식에 정말 엉망이군요. 슈퍼차저가 유일하게 괜찮은 전기차 충전소인데 이걸 없애는 건 테슬라만 타격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뉴저지 유료 도로 관리국을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어처구니 없어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일론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가이자 혁신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 그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줬고 우리는 그걸 감사히 여깁니다. 일론은 몇 세대 만에 가장 광범위하고 중대한 정부 개혁 프로그램을 이끄는데 지칠 줄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의 팀이 발견한 것들은 놀랍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정부 효율성 부서는 기존 정부의 운영 방식을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그들은 공학적 사고를 가진 천재들과 놀라운 인재, 컴퓨터를 도입했습니다. 각 연방 부처의 고위급 사고 방식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일론의 지도 아래 사기와 낭비를 탐지하고 낡고 오래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실행한 절감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낭비를 막는 데 전념할 것이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받고 돈을 절약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일론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오가며 소통할 것입니다. 일론의 미국에 대한 봉사는 현대 역사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를 운영하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와 인터넷에서 가장 큰 자유발언 플랫폼 X를 운영합니다. 그런데도 일론은 반대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략, 거짓,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좋은 소식은 미국 국민의 90%가 일론의 노고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과 그의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의 고생과 그의 업적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의 찬사에 이것은 정부 효율성 부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의 제 시간은 134일로 제한돼 있었고 며칠 후 끝납니다. 하지만 정부 효율성 부서 팀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의 영향력은 커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1조 달러의 절감과 낭비 감소를 볼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조언자로 계속 지원하고 정부 효율성 부서팀을 돕겠습니다. 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예로 들며 일론 머스크가 반대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는 결국 대통령께서 사적인 기업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 사업가를 공적인 정부 영역으로 끌어들이신 것 때문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말씀하신 뉴욕타임즈가 예전에 러시아 게이트를 보도해놓고 퓰리처상
배당받은 그 언론사 말하는 겁니까? 그 후에 법원에서 러시아 게이트 보도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는데 아직 퓰리처상은 반납 안 했나 보던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에도 이어진 내용에서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은 기가 텍사스 공장의 규모에 대해 트럼프가 엄청 대단하다며 놀란 것과 트럼프는 미국에서 미국산 자재를 갖고 미국의 인력으로 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어제 스페이스X의 화성 진출 프레젠테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악관 현장에서도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기자가 그 상처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일론 머스크가 답하기를 아들과 놀면서 생긴 상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차량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로비는 뒷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정치적 설득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의원들에게 5월 15일 도입된 자율주행 차량 가속화 법안 지지를 요청하며 전화로 설득하거나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법안으로 주별로 나뉜 규제를 통합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국가 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특히 로보택시 서비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5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테슬라를 방문했을 때 미국이 자율주행에 대해 주별 50개 독립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 규칙을 갖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방 규정은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없는 차량을 2,500대로 제한하며 특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이를 완화하고 국가 표준을 도입해 50개 주의 제각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테슬라의 2025년 6월 오스틴에서 시작될 로보택시 서비스를 빠르게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저 트라이앵글은 국가 지침은 1000개의 서로 다른 관할권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론은 핵심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군요 라고 하였고, 유저 제이크 스마트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시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곧바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으로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테슬라 차이나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EAP와 FSD를 이전해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오늘 테슬라 차이나가 FSD를 차주끼리 거래 가능하게 했다는 루머가 공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형 하드웨어 3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FSD를 하드웨어 4 모델을 가진 구매자에게 2만에서 3만 위안, 한화로 370만 원에서 5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4 차량만 FSD가 배포되었다고 가정하면 최근 주니퍼를 뽑은 아무개에게 FSD가 포함된 하드웨어 3 모델 3를 타고 있는 주니츠가 400만 원 정도를 받고 FSD를 판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을 공유한 사람이 첨부한 신청서 이미지에는 야오 리오라는 이름의 차주가 FSD를 새로운 차량으로 이동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테슬라의 공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FSD 권한을 무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와닿진 않아서 기타 소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here we are. Here we are at the newly incorporated Starbase, Texas. This is the first new city made in America in, I think, quite a few decades. At least that's what I'm told. And very cool name. And it's named that because it is where we're going to develop the technology necessary to take humanity and civilization and life as we know it to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in the 4.5 billion year history of Earth. So go with this little video here. This is how it started off, with basically nothing. So Starbase started off as basically a sandbar with nothing. Even those little things we built, obviously. That's the original sort of Mad Max rocket.
This is where you discover lighting is very important for that Mad Max rocket. So yeah, not that long ago, there was basically nothing here. And in the space of about 5 or 6 years, thanks to the incredible work of the SpaceX team, we've built a small city. And we've built 2 gigantic launch pads and a gigantic rocket factory for a gigantic rocket. And the cool thing is, for anyone out there who's watching this, you can actually come and visit because our entire production facility and launch site are on a public highway. So anyone who comes to South Texas can come and see the rocket pretty close up and see the factory. And so anyone who's interested in seeing the largest flying object on Earth can come here anytime they want and just drive down the public highway and see it, which is pretty cool. So then we progress to where we are now, Starbase 2025. So we're now at the point where we can produce a ship roughly every 2 or 3 weeks. Now, we don't always produce the ship every 2 or 3 weeks because we are making design upgrades. But ultimately, we're aiming for the ability to produce 1,000 ships a year, so 3 ships a day. So that's where things are now. I'm standing in that building. That's our hovercraft. We're driving a booster down the road to the launch site. You can see the mega bays. And as I said, what's cool, the cool thing for those out there watching this video is that you can actually just literally come here, drive down the road and see it, which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that's been possible. So all this cool stuff, that road on the left there, that highway is public, and you can just come here and see it, which I recommend doing. I think it's very inspiring to see. So